자, 수학적 기납법의 증명 관련된 내용이 있고, 빈칸 채우기로 주로 출제가 되었었어. 근데 최근에는 있잖아 거의 안 나오고 있다고 아까 수업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느 정도 내용은 얘기는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 자, 수학적 기납법이다. 자,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접 증명이라는 게 있고 간접 증명이라는 게 있거든. 직접 증명은 이제는 그냥 보자마자 그냥 바로 나오는 것들. 예를 들어서 n이 짝수면 n제곱 뭐야 물어봤을 때 짝수다 바로 나올 수 있지. 이해돼요? 간접 증명. 자, 간접 증명 뭐냐면은 그냥 직접 증명 아닌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간접 증명들 안에는 뭐 기료법도 있을 거고 뭐 대우 증명법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요소는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수학적 기납법을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우리가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연수만 다루는 거지 뭐 유리수들 다루지 않고 실수값 다루지 않습니다. 알겠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떤 녀석을 관찰하고 싶은 거냐면 Pn이라고 하는 어떤 Pn은 제로라고 하는 어떤 등식 아니면은 얘가 부등식 아니면은 어떤 명제들이 항상 참이되는지를 내가 보고 싶은 거야.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떤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 근데 참인 거를 가지고 내가 이제 증명을 해보는 거겠죠. 왜 이게 참이 되는지. 근데 수학적 기납법은 있잖아. 이게 멋있게 얘기해서 수학적 기납법이지 그냥 얘는 우리가 노가다라고 보시면 돼. 노가다.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자연수를 이 명제에다 투입시켜가지고 그 녀석이 다 되는지 안 되는지 관찰하면 되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관찰하기가 굉장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에 있잖아 루트를 만들어줄 거거든요. 루트라고 하면 좀 그러네. 하나의 어떤 있잖아 장치를 만들어줄게. 알겠어? 알고리즘을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일단은 여기 명제라고 써놨는데 그 명제 대신에 선생님이 Pn은 0이라고 하는 등식이라고 일단 써놓게. 알겠죠? 등식 또는 뭐 부등식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뭘 하시냐면 n에다가 초기값 대입하는 거야. 자연수 n에 대한 초기값을 대입해서 우리 뭐 P1이 얘가 0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초기값이 1이라고 하시면 1이 얘가 0이다를 내가 보이면 돼. 이게 성립한 걸 일단은 보이고 두 번째 단계는 뭘 하시냐면 n에다가 우리 k 변수 하나 만들어 놓자. 만약에 이 명제 안에서 변수 k가 있다면은 그 변수 k는 내가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다른 변수를 쓰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k에는 우리가 문제 주어진 범주인 즉 자연수라고 일단 이름을 달아주시고 일단은 p의 k가 0이라고 일단 줍시다. pk가 0이다. 그 녀석이 성립한다고 내가 가정을 시켜놓고 성립한다 가정. 그리고 나서 나는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pk 더하기 1이 0인 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보일 겁니다. 알겠죠? 이 녀석이 성립한다는 걸 보인다면은 우리는 n에다가 모든 자연수를 대입해서 관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자, 일단은 이 첫 번째 P1이 제로인 게 성립이 됐잖아. 그럼 나는 있잖아 이 PK 제로가 성립된다고 가정한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면 성립된 녀석을 여기다가 집어넣죠. 1을 내가 집어넣었다. 그러면 여기가 2가 되는 게 성립한 걸 내가 이게 보였잖아. 그렇죠? K 플러스 1 때 성립하는 걸 보였으니까 P2가 0이 되는 것도 우리 오케이지. 그럼 P2가 0이 되는 게 일단은 성립회를 내가 보였다면 여기에 K 자리에 이제 무엇도 대입할 수 있어? 2를 대입할 수 있죠. 그럼 누구도 성립한다는 거야? 이거 3도 성립한다는 얘기겠지. 3이 들어가면 4도 성립한다는 거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K였을 때 가정하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구입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녀석들의 증명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큰 그림인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일단은 서술형은 아니잖아. 수능은 서술형이 아니니까 서술형에 네가 이거를 꼭 쓴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빈칸 채워놓는다고 하시면은 초기값 대입하는 거, K 대입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녀석보다 하나 더 큰 거에 대한
큰 거를 대입해서 성립함을 이제 보이면 되겠구나. 이 큰 마인드만 우리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일단은 문제를 푸는 있잖아. 편법이라고 해야 됩니까? 문제를 푸는 편법. 빈칸 채우기 편법은 있잖아. 이게 등식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이 주변만 그냥 관찰하면 돼요. 왼쪽 식에서 오른쪽 식으로 어떻게 바뀌고 위에 식에서 아래 식으로 얘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그 녀석들의 있잖아 주변을 보고 구멍만 내가 잘 채워주시면 돼. 즉 방정식 잘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항등식 잘 풀어주면 되는 거고요. 식비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식의 비교. 자, 문제 바로 한번 볼게. 자, 넘어갑시다. 자, 2016년도 4월 교육청 나요 18번 문제. 자, 일단은 등식이 하나 보이죠? 자, 그 등식인데 문제 제한 조건을 보니까 모든 자연수 A가 N이라고 왔습니다. 등식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 기하법으로 증명을 해봐라.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N에다가 일단 뭘 대입한다? 초기값 대입해야 돼. 근데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초기값은 얘가 1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N이 1이었을 때 우리가 대입해서 성립함을 일단 보여줘. 좌우변. 이거는 뭐 계산 알아서 잘했겠지. 뭐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나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녀석을 보시면은 N이 K였을 때 우리가 관찰 한번 해봅시다. N이 K였을 때. 자, 야, N이 K였어? 성립한다 가죠. 그러면 그 K를 집어넣었을 거 아닙니까? 주어진 N 대신에. 여기에 N 자리에다가 우리 누구를 대입했다? K 대입하면 돼. 그러면 나는 여기서 마지막에 뭐도 해줘야 돼?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내가 보여야 하거든요. 자, 성립함을 보여야 돼. 그러면 주어진 이 녀석의 식에다가 N자리에 뭘 대입한다? M 플러스 1을 내가 대입하면 되겠죠? M 플러스 1을 대입해 주시면은 4에다가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의 3제곱이고 3의 세제곱에 12가 있고 땡땡땡땡 3의 n 그 다음에 4n 그 다음 더하기 3의 n 더하기 1에다가 4의 n 더하기 1까지 쓸 수 있죠. 3 마이너스 얘가 3의 n 더하기 1에 2의 n 더하기 1 그 다음 더하기 3까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이게 n이 언제였을 때야? k 플러스 1이었을 때 상황이지. 됐어요? 이 녀석이 나옴을 보이면 된다니까. 자, 그럼 보죠. 계속.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식에서 너의 식을 유도를 하려면은 일단 우리가 모양을 일치하라고 할 건데 좌변에 일단은 모양을 보시면은 여기 보라 색깔까지가 서로 일치하지. 맞아요? 그러면 두 녀석의 좌변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은 양변에 이 동그라미를 더해주는 거야. 얘한테도 이거 더해주고 이놈한테도 얘가 이걸 똑같이 더해줘. 그럼 일단은 이 왼쪽의 식의 모양이 만들어지잖아. 맞아요? 그럼 우리가 뭐만 더 해주시면 되냐? 어떤 행동을 더 하면 되냐? 이 녀석을 양변에 이제 더해준 것을 계산을 최종적으로 완료를 시켰을 때 얘의 우변과 내가 동일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더해준 모양 일단 좌변을 맞췄고 우변만 맞춰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얘 마지막에 나오는 녀석은 그냥 채울 수 있거든요. 이게 k 플러스 1일 때 좌변의 상황이잖아요. 그치? n에다 k 플러스 1 집어넣어. 여기 있잖아. 계산은 뭐 주정차 했겠지.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결과물. 마지막부터 채우는 거 알겠어요? 마지막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든. 얘가 나오셔야 돼요. 그럼 나 조건에 오셔야 되는 건 누구냐 물어보면은 2에다가 n 더하기 1에 그 다음에 더하기 3이라고 쓰는 녀석이 오시면 되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자, 가족번에는 그럼 무엇이 오십니까? 야, 이거 지금 보니까 원래 있던 녀석 같아. 여기 첫 번째 여기 이 녀석 같아.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녀석을 내가 더해줘서 계산이 되고 있어야겠지. 그렇죠? 근데 지금 보아하니까 3은 그냥 내비두면 될 것 같고요. 얘 동그라미 친 녀석이랑 이 녀석 동그라미 친 녀석을 더해줄 때 지금 무엇으로 묶고 있어요? 3의 k승분의 1로 지금 묶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3의 k승분의 1. 묶어주게 되면은 얘는 여기 왼쪽에 있는 녀석 쓰면 되고 얘도 3의 k승분의 1로 묶어주잖아. 3k가 묶여지잖아. 그럼 3의 1승 남죠. 3의 분모에 남고 분자의 얘가 4의 k 더하기 1.
이 녀석만 우리가 남겨주시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이 녀석이 가고 이 녀석이 뭡니까? 얘가 맞은 거. 다 했다 그러면. 그럼 문제도 물어본 게 뭐였었냐면 가나의 FK, GK 집어넣고 계산해라. 그럼 우리 친구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22번. 자, 어느 정도 우리 수학적 기납법 어떻게 하는지는 안다. 어떻게 하는지 안다 하시면은 그냥 문제를 쭉 보신 다음에 등식인데 수학적 기납법 증명이네 n이 1이었을 때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n이 m이었을 때 변수 여기서 k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변수를 쓴 겁니다. 알겠죠? m이었을 때 상황을 일단 본 거고 그 다음에 m 플러스 1일 때도 성립이 된다. 이 구조는 지금 머릿속에 이해를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은 구멍을 이제 찾아보는데 구멍이 지금 여기 가하고 여기 이쪽에 가하고 이쪽에 나만 있거든요. 굳이 내가 계속 처음부터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구하려고 하는 녀석한테 있잖아. 내가 집중합시다. 알겠죠? 여기 주목하고요. 일단 가부터 내가 찾아보는데 이 녀석의 시그마가 이 밑에 식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럼 어떻게 내가 바뀌었는지 보시면은 자, 이 녀석의 일단은 시그마에 달려있는 일반항의 모양부터 나타난다. 그렇죠? 시그마가 모양이 바뀌고 있으면 일단 일반항을 먼저 봐야겠죠? 일반항이 서로 일치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그렇죠? 그러면은 무엇을 그 다음에 보시냐면은 한 번호를 본다. 얘는 1에서부터 있잖아. n 더하기 1까지고 얘는 1에서부터 여기는 n까지 내가 되어 있거든요. n까지. 그러니까 이 녀석의 일반항에다가 얘는 1부터 n 더하기 1까지 합이 필요한데 얘는 n항까지만 내가 집어넣잖아. n까지 집어넣으면 내가 끊었잖아. 그럼 여기 찢어져서 남는 가에는 뭐가 오시면 돼요? 이 노란 색깔에다가 k 자리에 k 변수니까 k 자리에 m 더하기 1을 대입한 녀석을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주면 되지. 이해되십니까? k 자리에 m 더하기 1을 내가 집어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집어넣으시면은 2에다가 m 더하기 1에 그 다음 마이너스 1 바로 그 다음 2m 더하기 3에다가 마이너스 2에 k 대신에 m 더하기 1을 집어넣으셔야 된다니까요. 넣어주니까요. m 더하기 1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보시면 되고 바로 닫고 그 다음 얘가 제곱.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 가가 되는 녀석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m에다가 더하기 1이라고 쓰시면 되고 뒤에 거를 정리해보니까 얘는 이건 없어지네. 이 m은. 그 다음에 여기는 숫자가 1만 남네. 그렇죠? 1을 제곱해봤자 1이니까 쓸 필요가 없고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야? 가 조건이 되시는 거지. 그 여기도 가가 똑같이 들어가 있었겠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주황 색깔에 해당되는 녀석이 그 밑에 줄을 보셨더니 이만큼의 주황 색깔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얘 가랑 이 녀석의 가가 지금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윗줄에서 아랫줄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시그마의 그 계산 과정만 보시면 구멍 채울 수 있겠죠? 자, 볼게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다. 자, 얘는 일반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 똑같은 게 아니고 바뀌었거든요. 자, 이 노란 색깔의 일반항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똑같지 않아? 앞에 2k 빼기 1, 2k 빼기 1은 똑같고 2m 더하기 3에 빼기 2k이고 2m 더하기 1에 마이너스 2k가 돼.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위에 식에서 아래 식으로 바뀌는데 이 녀석의 플러스 3이라는 이 모양이 플러스 1이 되게끔 내가 정리되셔야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쪽으로 잠깐 따라오세요, 친구들. 자, 요거만 그냥 잠깐 볼게요. 이 녀석만. 어느 쪽이냐면 이거 땡그라미 친 거. 되겠죠? 이거 땡그라미 친 거. 끌고 와. 옆에다 써. k가 1에서부터 여기 m까지 이 k의 마이너스 1에다가 2의 m에다가 밑에 있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자, 억지로 나는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1이라고 씁니다. 3이라는 녀석은 플러스 1로 바꿔놓고 뒤에다가 2라고 쓸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가 있죠? 마이너스 2k 그 다음 가로 그 다음에 이게 제곱 달려있는 식이지 지금 현재.
그리고 나서 나는 이거 밑줄 친 녀석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밑줄 친 녀석. 이 밑줄 친 녀석만 내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걸 일단 전체 덩어리로 내가 하나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주황 색깔 덩어리 하나로 인지를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여기 안에 일반항부터 정리해주면 2k-1은 쓰시면 되고요. 가로 열고. 자, 이 녀석 제곱, 보라색 제곱하고, 됐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곱해. 그럼 더하기 얘가 4에다가 2m에다가 더하기 1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니까 플러스 4가 되고 가로다가. 아직 일반항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그마 안에 있는 일반항만. 자, 그렇다면 이제 전개를 우리가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전개를 시켜주면은 시그마 k1에서부터 n까지 2k-1에 2m 더하기 1에 마이너스 2k의 완전 제곱. 옳거니 이만큼이 내가 지금 원하는 모양 아니었습니까? 여기 이 녀석이 그대로 내가 똑같잖아. 그러면 이제 뒤에 남은 녀석 있죠. 뒤에 남은 녀석. 이 전체랑 얘랑 전개한 시그마가 뒤에 남아 있어야겠지. 맞아요? 그럼 얘는 2k-1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녀석 계속 정리 한번 해보시면은 자, 얘가 4랑 여기 아래 일반항이 4로 바뀌잖아. 그러면은 4 일단 묶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2m 더하기 여기 1이 남아있으니까 2에다 마이너스 2k 이렇게 정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모양을 보아하니까 얘는 k가 1에서부터 n까지 2k-1에다가 m 더하기 1 마이너스 k야. 일단 2k-1에다가 숫자 4는 앞으로 내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도 2는 어떻게 준다? 앞으로 끄집어 나가시면 되겠지. 끄집어 나가주시면 여기 2가 2랑 얘랑 곱해지니까 그럼 8이라고 쓰고 8이 그냥 내보내지면 됩니다. 그럼 모양이 일치됐고요. 그럼 꺼내진 그 숫자가 누구니까 8이 꺼내지면 됩니다. 8. 여기 지금 보면 숫자 8이 꺼내지는 거야. 여기서 2를 묶어주셨습니다. 이 녀석 계산해서 8이고 8을 앞으로 내보내요. 그럼 우리는 다하고 우리가 나는 채워놨으니까 여기 빈 칸만 우리 친구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놈은 있잖아 우리가 수학적 기록법이 필요한 것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시그마의 변형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했지. 그렇죠? 수학적 기록법보다 시그마 변형하기. 그래서 오히려 이 녀석의 카테고리를 집어넣으라고 하시면 수학적 기록법이 아니고 시그마 수열의 합부분으로 집어넣는 게 훨씬 더 괜찮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증명이 들어간 이유가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조금 편하게 이 문제를 접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증명은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추가문항이 있네. 우리 친구들 프린트에는 없고요. 얘는 우리 수능 특강 있지? 수능 특강 문제 아니네요. 자, 그냥 하나 집어넣습니다. 자, 수능 특강 문제 아니고 선생님이 얘를 그냥 하나 갖고 온 이유가 수능 특강에 부등식 증명 문제가 하나 있긴 하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하나 예로 보여주시면 수능 특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일단은 집어넣었고요. 마풀 문제 풀 때는 굳이 이 녀석을 마풀 문제에서 증명 문제들 있죠? 걔네들은 굳이 2016년도 이전 문제들은 풀 필요가 없고 2016년 이후의 문제들만 우리 친구들이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2016년도 이후 아니야, 얘는 2017년도 이후라고 하죠. 2017년 이후의 문제들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증명 문제들은.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n이 3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다. 자연수의 범위를 살짝 바꿔주셨죠? 자, 그래놓고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부등식 증명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친구들. 자, A가 있고 B가 있었잖아. 그 다음에 B가 있고 여기 C가 있잖아. 근데 B가 더 커. 우리는 결론으로 뭘 쓸 수 있다? A가 C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쓸 수가 있지. 괜찮죠? 여기까지도. 자, 그러면 문제 상황이 이런 게 주어진 거야. 내가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알고 있어. 이쪽 부분을 내가 알고 있어.
그 다음 내가 내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얘 밑에 있는 게 결론이야. 그럼 내가 필요한 부등식이 누구냐면은 필요한 녀석이 누구냐면 B가 C보다 크다임을 내가 보여야 되지. 그렇죠? 이게 있다면 아래 있는 결론을 낼 수 있지. 그럼 B가 C보다 크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주시면 돼? B랑 C를 뺐을 때 걔가 우리 0보다 크다임을 보이면 되는 거지. 오케이? 간간히 얘네가 대소관계 우리 정리를 할 때 만약에 거듭제곱, 절대값이 있거나 아니면 루트가 있다면은 거듭제곱을 해서 우리가 빼서 비교하는 방법도 있죠.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먼저 초기값 집어넣는 거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이 k였을 때 그 다음에 얘가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여야 되지. 근데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녀석 바로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얘가 n 대신에 얘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이 무조건 된 게 마지막에 보여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 조건에는 k 플러스 1을 바로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이제 가하고 이제 나 조건 채우러 가시면 되는데 일단은 선생님이 답만 된다고 했을 때 알겠죠? 답만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몰라. 이거 왼쪽 코끼리 그냥 맞춰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양면에 2를 곱해야지 뭐 일단은 왼쪽 모양에 맞춰지겠지?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쭉 이렇게 계산 과정이 있었을 거고 이거 나 조건 들어가는 게 뭐야 물어보시면 얘 주변을 보시면 되잖아. 등호가 있는 녀석의 주변. 그럼 이 나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하시면 된다? 3K가 들어가시면 일단은 뺐을 때 3K.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5가 나오시냐면은 여기다 얼마 들어가면 되는 거야?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4에다 빼기 여기 그쵸? 이거 넘겨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 3K 더하기 1. 그래서 나도 끝까지 이렇게 채우면 되고요. 그러면은 뭐 가나다 다 채웠으니까 정답이 바로 나오겠지. 자, 근데 우리가 이 녀석을 이렇게 정답만 해서 가시는 게 아니고 그다음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우리가 좀 익히려면은 자, 흐름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n이 k였을 때 상황이 2의 k가 얘가 3k-5보다는 크다. 일단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n이 k 플러스가 1일 때도 성립이 해야 되는 거니까 k 플러스 1 집어넣을 식이 일단 하나 있으셔야겠지. 여기까지. 맞죠? 그러면 일단은 먼저 뭐부터 하냐면 좌변 모양 맞추면은 양변에 2를 곱해서 2의 k는 플러스 1이고 2를 곱해주니까 6k의 마이너스 여기 4까지 쓸 수 있지. 그리고 나서 뭘 해주시면 되냐면은 자 얘가 지금 A고 여기가 A야. 그 다음 얘가 주황색깔 얘가 B가 있고요. 여기가 C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위에서 아래 거 만들려 주려면은 주황색깔과 여기 녹색을 비교하자고 했었고 얘 식도 똑같은 구조로 된 거야. 이거 보라색깔의 A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주황색깔이고 이 녀석이 뭐야? 녹색으로 내가 보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있잖아. 이 위에 거에서 아래 걸로 내가 만들어 주려면 주황색깔에서 얘네 누구야? 녹색깔을 뺀 것이 양수임을 보이면 되지. 그래서 주황색깔 있잖아. 6K-4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녹색 보이죠? 이거 계산하면은 3K 더하기 1이거든요. 그래서 3K 더하기 1을 빼서 그 결과가 3K-5인데 K는 어쨌든 3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이 들어가니까 0보다 크다임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죠? 친구들? 그 밑에는 볼 필요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증명 문제들을 마무리를 짓도록 할 거고요. 우리 수능 특강 숙제할 때도 요거 부등식 나온 거 또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요 내용만 익히고 있다면 충분히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앞에 있잖아요. 1번부터 시작해서 7번 문제들은 지금 싹 다 지나갔거든요. 얘네들은 또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 또 기본 정화식이랑 그 다음에 축차대입법의 정화식 걔네들 있잖아. 스피드하게 언급하고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쭉 앞으로 가보세요. 자, 일단 기본 정화식인데 등차 수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일정 수를 계속 더해가는 뭔가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그 일정한 수를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차라고 얘기를 하셨지. 그렇죠? 그래서 전에 거에서 나중에 있는 항으로 우리가 넘어가실 때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해가잖아. 등차 수열이죠.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전에 거랑 그 다음에 다시 전에 거라고 하기 좀 그러네. n번째 거랑 n 플러스 1번째 거랑 n 플러스 2번째 관계식인데 얘는 우리가 an 더하기 1, an 더하기 2가 연속된 세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등차 수열은 우리가 등차 중앙의 관계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 거를 두 배 한 것은 이 두 녀석 더하기 양쪽 두 개 더하거나 일치하지. 그래서 얘는 우리가 무엇으로 보시면 되냐면 등차 중앙의 관계식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그 다음 등비수열. 등비수열은 어떤 녀석이냐면 일정 수가 곱해지는 우리가 수열이었고 그 일정한 수가 뭐였냐면 얘가 공비였고요. 공비.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니까 전에 있는 항에서 나중에 있는 항으로 넘어갈 때 그 다음 번째로 넘어갈 때 일정한 상수 r을 계속 곱해나가잖아. r이 공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줄에 있는 녀석은 무엇으로 유도가 됩니까? 등비 중앙으로 해서 얘가 유도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 정도 우리가 내신 대비를 했다면은 충분히 있잖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축차 대입 정화식. 축차 대입의 정화식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전에 있었던 항과 나중에 있는 항의 관계를 어떻게 지금 주고 계시냐면은 여기에 식이 더해져서 n에 관한 식이 더해져 가지고 식 구성이 된다. 전에 있는 항과 나중에 있는 항이 있는데 어떤 식이 더해져서 만들어진다 보시면 돼요. 이 꼴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n에다가 1부터 시작해서 n-1까지를 주어진 식에다 대입해 주면은 처음에는 이 녀석 나오고 그 다음 얘가 두 번째고 그 다음 얘가 세 번째고 n번째가 이 녀석이 나오겠지. 그쵸? 그 다음에 얘네들을 뭐 하십니까? 변변 더하는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야. 변변 더해주면 얘네들이 싹 없어지는 거 되겠죠. 따라서 AN이 여기 누구로 만들어진다? A1에다가 F1의 식부터 식에서 F의 n-1까지 합으로 정리될 수 있는 거지. 밑에 뭐 공식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공식은 딱히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나열만 잘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시면은 다 풀 수가 있는 녀석이에요. 그쵸?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는 넘어가 볼게요. 자, 넘겨서 그 다음에 녀석은 뭐냐면 자, 여기에 있잖아. 어떤 전에 있던 항에다가 식을 곱했다 그랬더니 나중에 있는 항이 나온다. 두 번째 축차 대입법 정화식이야.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떤 행동을 하시면 되냐? n에다가 역시나 1부터 n-1까지 똑같이 대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변변 뭐 하시냐면 곱하는 아이디어를 주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곱해주면은 왼쪽 오른쪽에 똑같은 녀석들은 역시나 삭제가 되고 남아있는 녀석은 여기에 좌변에 an 그 다음 우변에 a1 그 다음에 이 녀석들에 대가 곱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쓰기만 하면은 얘네들은 그냥 맞출 수 있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일단은 개념을 일단 요 정도 얘기하시고 문제를 좀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일단 2번 먼저. 2번 보면은 있잖아. AN이 어떤 정화식을 주고 있는 겁니까? 얘는 등차 수열의 정화식을 주고 있는 거죠. 등차 수열의 정화식. 그럼 얘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알고 있어. 그럼 공차 알 수 있죠. 공차 얼마 나옵니까? 공차는 3이 나오지. 그럼 일반 AN을 구하라고 하시면은 3n에다가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우리가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임을 알고 있으니까 이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1 나오려면은 얘가 마이너스 7이 오시면 되겠지. 그쵸?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항 찾았으니까 1항부터 시작해서 얘가 10항까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점화식을 보고 이 수열이 무엇인지 빨리 해석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기본 점화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자,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위로 갈까요? 자, 위에 있는 문제. 자, 이해 봅시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주고 계시고, 자, 이렇게 생긴 정화식이 하나 있는데 전혀 지금 알 수 턱이 없거든요. 이게 뭘 나타내는지. 자, 그러면 노가다를 우리가 계산을 하시면 될까요? 노가다 너무 힘들구나. 이렇게 있잖아. 최근에 있잖아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럽게 노가다 했을 때 엄청 더럽게 이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시험 문제는. 이 연도 보세요. 언제 거야?
2005년도에 실시된 문제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는 있지만은 수능을 내가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또 하고 우리 친구들이 또 혹시나 하는 게 있으니까 알려는 드릴게요. 자, 보시죠. 자, 주어진 점화식을 내가 무엇으로 나눠주냐면은 AN과 AN 더하기 1과 AN 더하기 2로 내가 나눠줍니다. 그럼 나눠주시게 되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는 A에 N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AN 더하기 1 더하기 얘가 1이고 A에 N이 얘가 0 이렇게 내가 쓸 수 있거든요. 자, 선생님 이렇게 써도 저는 물음표밖에 못 날려요. 근데 우리가 이 보라색깔로 되어 있는 녀석, 즉 AN분의 1을 내가 BN이라고 이렇게 치환을 시켜주잖아, 친구들. 그럼 주어진 식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얘가 B의 N 더하기 2분의 1로 내가 쓸 수가 있고 마이너스 얘는 B의 N 더하기 1분의 2가 되고 BN분의 2가 1 이렇게 쓰면 되고 얘가 0이 나와. 봐봐. N 대신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은 이 녀석분의 1 나오고 N 대신 N 플러스 2 집어넣으면은 이 녀석분의 1이 있잖아요. 그렇죠? 각각 바꿔서 아이고.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어떻게 쓰고 있었냐? 자, BN. 여기까지 되겠죠? 그럼 얘는 수열 BN이 어떤 수열임을 알 수 있다? 수열 BN이 등차 수열임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열 BN이 등차 수열. 이거 넘어가면 얘가 등차 중앙의 관계식이 나오잖아. 그렇다면은 BN에 내가 일반항을 내가 찾아주시면은 BN이 무엇인지 안다면 AN을 내가 구할 수 있지. 그럼 얘 B1의 값도 구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BN 수열의 등차까지 구하셔야 돼. 근데 A1의 값이 2고 A2가 1이었다면 여기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은 B1의 값이 2분의 1이고요. B2의 값이 1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의 공차가 2분의 1인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얘는 2분의 1의 n에다가 첫 번장이 2분의 1 나와야 되니까 그대로 bn을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럼 얘가 2분의 n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시그마 계산하고 싶은 게 누구다? ak분의 1이니까 그냥 우리는 여기다가 k를 집어넣은 녀석, 즉 2분의 k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제 산수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하면 2분의 1 나가고 시그마 공식 써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는 약분해 주니까 얘는 대부가 우리의 정답이 되시는 거지. 괜찮죠? 자, 넘어갑시다. 그냥 바로. 또 이거는 2004년도 우리가 4월에 교육청에서 실시된 녀석입니다. 자, 보여드리죠. 자, 원래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면 처음 보는 점화식이잖아. 그럼 n에다가 뭐 하시면 돼요? 숫자 대입해서 규칙성 발견하시면 돼. 그거를 좀 더 강조할게요. 알겠죠? 그거를 좀 더 강조합니다. 원래 이 녀석은 푸는 방법이 있어. 이걸 양변 뒤집어가지고 치환해서 가는 게 있긴 한데 그거는 최근에 나오는 출제 경우가 전혀 맞지 않아. 그렇게 뭔가 기술적인 것들을 집어넣지 않는다니까? 알겠죠? 그냥 무조건 누가다 규칙성 발견. 알겠지? 자, 얘는 원래 풀이하는 방법이 있어. 빠르게 푸는 방법. 근데 그거 배제합니다. 자, n에다가 1 대입한다. n에다 1 대입하면 a2가 있고요. a1에다가 3a1에 더하기 1이야. 그럼 집어넣으니까 얘가 2분의 1이고 2분의 3에다 더하기 1이 되고요. 얘는 그러면 얼마 나오시냐? 5분의 1 나오네요. 그렇죠? 5분의 1. 자, n에다가 2 대입해요. 자, 그러면 a3, 그 다음 얘는 a2, 3a2 더하기 1. 그럼 얘는 5분의 1에다가 그 다음 5분의 3에다가 더하기 1. 따라서 얘는 번분수 계산해 보니까 8분의 1. 자, 그러면 내가 a1의 값이 일단 2분의 1이었고 그 다음에 5분의 1이고 그 다음 8분의 1이거든요. 자, 그 다음 a4도 우리가 똑같이 계산을 해주시면은 얘는 8분의 1에다가 8분의 3에다가 더하기 1 나오고 얘는 11분의 2가 1 이렇게 만들어져. 계속 할래 안 하면 규칙성이 발견됐어. 규칙성이 발견됐죠? 자, 분자는 얘가 계속 1로 고정돼 있어.
자, 분모의 규칙성을 보니까 얘가 2가 나오고 5가 나오고 8이 나오고 11이 나오잖아. 분모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네. 따라서 A의 n이라고 우리가 쓰신다면 분자는 1이고 분모가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에 일반항 쓰면은 자 공차 3가 n이고 첫 번째가 2가 나와야 되니까 빼기 1 이렇게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알겠죠? 어떤 스페셜한 기술 쓰지 마. 알겠지? 그냥 이거 다 규칙성 발견. 알겠죠? 이것도 뭐야? 지금 A 4 구하는 거니까 요거 다 규칙성 발견. 넘어가. 자, 2012년도 거죠. 자, 얘도 이거 A 10을 구하는 거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네. 근데 처음 봤으면 요거 다 규칙성 발견 하면 되는데 얘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아까 어떤 거 했었냐면은 AN 더하기 1의 꼴이 FN에 곱하기 AN의 꼴이 있었을 때 어떻게 내가 대처를 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어떻게 했냐? n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가지고 나열된 녀석들은 어떻게 해줬어요? 변명 곱해줬었지, 그쵸? 그러니까 얘도 우리 모양 정리해주잖아. AN에 더하기 1의 값이 그 다음에 AN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 누가 있어요? 1-n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이라는 녀석이 FN의 식의 역할을 하고 있지. 근데 이 녀석의 FN의 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일일이 곱하면은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모양이 보기 더러워. 그래서 지금처럼 분수식이 있으면은 인수분해, 그 다음에 통분, 할 수 있으면 통분을 해줘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는 게 괜찮다. 그럼 내가 통분해서 써주면은 얘는 n 더하기 1a라면 n 더하기 1. 자, 제곱되어 있는 녀석은 그냥 두 개로 찢어 놓고요. 그 다음에 얘가 통분돼서 계산돼주면 분자가 n제곱에 더하기 2n이 남거든. 근데 인수분해가 되시니까 n 플러스 2까지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 n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서 우리가 나열해 주시면은 A2. 그 다음에 얘를 그냥 1 집어넣은 모양이 있다고 합시다. F1이라고 할게. A1 쭉 대입해서 우리가 n 대신 n-1까지 집어넣어주면 여기까지 우리가 쓸 수 있고, 변명 곱하기 계산하면 AN이 되면은 F1부터 시작해서 F2에 땡땡땡땡 F의 n-1에 A1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죠. 이건 앞에 공식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가 이 계산에 그냥 좀 집중하시라고 알겠죠? 뭐 이런 데는 뭐 쓰는 게 어렵진 않을 거 아니야? 자, 집어 넣어보니까 얘는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가 3, 2를 집어넣으니까 3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 쭉쭉쭉 써 내려가시면 되고요. 지워지는 건 이렇게 X자로해서 지워질 거예요. 알겠죠? 해서 마지막에 계산대로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AM 구하면은 A10도 구할 수 있겠죠. 언제 문제야? 2012년 문제. 자, 넘어갑시다. 자, 얘는 안 풀어줄 거야. 그냥 업무만 하고 지나갈게요. 자, 2012년도 문제잖아. 아니, 숙제를 하지 맙시다. 2012년도 문제들. 알겠죠? 오늘 어차피 있잖아. 이거 수업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할 건데, 그 연도가 2016년도 이전 문제는 숙제가 아니거든요. 알겠죠? 그냥 안 풀어도 돼. 그래서 얘네 문제들은 그냥 선생님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올 거. 절대 안 나와. 알겠죠? 일단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얘도 그냥 다 지나갑시다. 그렇지.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그 전에 나온 문제들하고 완전히 스타일이 싹 바뀌었어요. 알겠죠? 쭉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오늘 여기서 수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시자. 일단은 여기서 수업 종강을 할 거고요. 자, 댓글로 클리어라고 우리 친구들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S반 과제 공지를 좀 해드리면은 제출일이 3월 5일 목요일까지고, 마플 수능 기출 총정리 1416번부터 1497번까지인데 2016년 기출부터 2020년도 기출까지만. 이때 증명 문제들 있죠. 박스 채우는 증명 문제들은 2017년도 이후 문제만 풀면 돼.
근데 2017년도 이후에 박스 문제가 과연 있을까? 물음표를 던져봅니다. 하나가 두 개가 있던 것 같고 없어. 그냥 없다 보시면 돼. 알아서 잘 찾아보세요. 없어. 자, 두 번째 수능 특강 우리가 이전에 숙제들을 냈었는데 그거 누적해가지고 자,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우리 친구들이 다 메꿔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 메꿔주세요. 어쩌면 있잖아 이 마플 이번 숙제는 이 마플보다도 얘가 훨씬 더 소중해. 마플에서 뭐에 집중하시면 되냐면 최근 기출 문제들 있죠?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 기출 문제들이 훨씬 소중합니다. 알겠지? 쟤네들을 잘 풀어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채점하고 고치는 것까지 포함해서 사진으로 선생님한테 전송 부탁드릴게요. 자, 영상 다 보셨으면 잠깐 쉬었다가 뭐 해주셔야 되냐? 테스트를 풀어야 된다. 테스트. 문제 몇 문제짜리라고? 30문제짜리야. 시간이 있잖아. 100분이 필요합니다. 100분. 그러니까 영상 보시고 난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물 한 잔 먹고 풀어주세요. 알겠죠? 풀고 바로 제출하는 걸로. 오케이. 자, 고생들 하셨고요. 일단 겨울방학 동안에 미적분도 듣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도 듣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기하도 듣는 친구들도 있고, 여기 수능, 수원 수능까지 엄청 수강을 많이 한 친구들이 꽤 있을 거야. 너무 고생했습니다. 오늘까지만 잘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개강이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각자 개별 공지로 들어갈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특히 그 수학 2 수능 수업 듣는 친구들 있죠? 수학 2 수능 수업 듣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따로 연락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자.